자, 이번 실무 수행 평가 2번 21번부터 35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경비 등 송금 명세서 개선재무제표 1에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에 클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 반영되는 농협은행의 은행 코드번호 CD입니다. 세 자리를 입력하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냈냐? 그거를 이제 적으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CD가 있고요. 동안가공 우리가 1-1번에 입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은 011로 적어줍니다. 011. 여러분들 참고로 11 넣으면 틀려요. 그렇다고 이제 011 00011 이렇게 적으면 틀려요. 무조건 요 있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011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 삼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011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2번부터 27번까지는 1월계표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2번 1월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1사분기 1에서 3월 발생한 재정비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재정비의 총 금액이니까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재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당이 되죠. 재정비. 여기서 재정비가 이제 있고요. 자, 거기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총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 현금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총계를 보시고요. 금액은 얼마냐면은 1324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어떤 게 입력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임금부터 해서 퇴직급여 여기 있네요. 우리 퇴직급여 입력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문제 1-2번에 있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내용 DC형이었죠. 그래서 DC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존재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이제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번호를 안 적은 거는 입력이 안 돼 있는 문제고요. 번호에 적은 문제는 제가 입력을 했다는 의미가 돼요. 여기 있네요. 외주공인비 1-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1번 1-1번에 해당하는 문제 또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을 다 넣어야지 1324만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끝이네요. 외주공인비. 그래서 1-1번과 1-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입력하면은 정확히 1324만원이 나오고요. 21번 문제는 1-1번에 해당하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 하나하나가 모두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자, 1사분기에 이제 발생한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입니다. 퇴직급여 이제 판관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퇴직급여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800만원이 되고요. 퇴직급여 쪽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800만원이 이렇게 이제 해결하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1-2번에 해당하는 내용. 아까 그 제조의 그 퇴직금 입력한 거 있죠. 거기는 22번의 문제였고 23번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문제 DC형이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 하나하나가 다 점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자, 2사분기 4에서 6월 발생한 판관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2사분기 4에서 6월입니다. 자, 내리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돼요. 금액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뭐 대체 금액하고 현금 금액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쪽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통신비까지 아마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제 요쯤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복리후생비가 229만 2천원이에요. 맞죠? 여비교통비가 119만 5천원. 근데 여비교통비 금액이 틀렸어요. 107만 5천원 되어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접대비는 93만원. 그 다음에 통신비는 176,5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틀렸냐 라고 물어보면은 여비교통비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각각 어떻게 입력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복리후생비는 제가 알기로는 입력했는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답을 체크하면 되고요. 여비교통비인 경우에는 1-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까 그 출장 갔다 온 사람은 그때 있었거든요. 1-3번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3번에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입력되어 있어야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도 역시 1-3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비교통비 접대비는 아까 그 회사에 그 접대한 게 있었거든요. 출장 가면서. 그래서 1-3번에 해당하는 내용. 접대비가 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비입니다. 통신비는 저희가 입력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와 접대비 금액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은 답이 정확히 나올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25번입니다. 자, 2사분기에 발생한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제품 매출이고요. 자, 매출해 보시면 있습니다. 자, 매출 쪽이고요. 제품 매출입니다. 자, 얼마입니까? 오케이. 확인되죠? 총계를 보시면 돼요. 199 318 040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문제인 경우에는 제품 매출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거냐? 여기 있다. 등선 장갑에 해당하는 문제 2-1번에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산 장갑에 해당하는 2-1번 문제를 입력해야지 이 금액이 정확하게 4만하고 318 040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20일자에 우리 입력했던 세금계산서 중복으로 발행된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2-2번 해당하는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품 매출에 마이너스 털고, 그 다음에 2-1번에 새로 제품 매출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 잔액이 다 맞아야지 4만원 318 040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자, 4사분기에 발생한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4사분기에요. 10에서 12월로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 매출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4사분기에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256 390 0001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여기 총계 256 390 0001. 근데 이 제품 매출이 이제 이 문제가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있어요.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 해당하는 부분 11월 말자에 입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있죠. 2-4번 오사카 상사에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입력해 줘야지 정확하게 금액이 맞고요. 2-4번에 입력한 내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7번 문제입니다. 자, 1월계표 조회 문제입니다.
자, 4분기에 발생한 영업 외 비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론 10에서 12월이고요. 영업 외 비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영업 외 비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총계인 1180만 원이 됩니다. 이 문제는 4-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요. 3-1번. 아까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에 대한 문제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86만원이 있고요. 이자 비용은 입력한 내역이 없고요. 물론 기타 인상값비는 자동계산으로 아까 우리 입력한 게 있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자동계산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동계산 하나, 그러면은 수동 하나, 자동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이 됐네요.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3-1번에 제가 이제 입력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 맞아야지 1186만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8번부터 29번까지는 거래처 원장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3월 말 거래처별 보통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3월 말이면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요. 자, 외상 및 보통예금입니다. 자, 보통예금에 보면은 총 4개에 이제 해당하는 기업이 있고요.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국민은행은 623-247000원입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금액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한은행 금액입니다. 116-316000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은행 금액입니다. 59-461000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4문밖에 없네요. 대구은행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입력한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은 여기 문제 1-1번에 해당하는 입력 내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1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입력한 내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은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대구은행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1-1번에 해당하는 국민은행만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 거는 그냥 조회하는 대로 나오면 되고요. 그래서 1-1번에 만약에 보통예금에 거래처 안 넣었으면은 답이 2개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5월 말 거래처별 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5월 말이고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상매출금으로 해줍니다. 자, 보면은 이번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가 3300번, 3350번, 그 다음에 3400번, 그 다음에 4300번, 요 브리핑블루까지 요 4개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에 해당하는 이 거래처 잔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강산업에 해당하는 금액 1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호산업은 820만원입니다. 금액이 맞습니다. 자, 백두산업은 2200만원입니다. 금액이 맞습니다. 금액은 불핑블루가 다르네요. 불핑블루는 330인데 3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존재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상광산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해 있던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요. 야호산업은 우리가 입력했던 2-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야호산업은 영세로 이제 매출하면서 전에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2-1번에 해당하는 내역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두산업인 경우 입력해 있던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불핑블루는 입력했던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핑블루가 답이 다른 거는 맞고요. 근데 만약에 야호산업에서 외상 매출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정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30번과 31번은 자, 학계전의 시산표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학계전 시산표보다는 저는 총계정 원장에서 한번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보기에는 총계정 원장이 보기 더 쉬워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31번 모두 총계정 원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전표 입력 장부에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30번 9월 말 원재료 잔액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원재료입니다. 자, 이 원재료 금액의 잔액에 해당하는 문제는 381-954-029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재료 잔액으로 오른 것은 2-3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의제 매입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전명 원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전명 원장을 제가 한번 클릭하고요. 이제 날짜는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그러니까 즉 153번으로 해줍니다. 이 원재료 매입한 금액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입력했던 원재료 차감에 대한 부가, 즉 7월 5일, 7월 20일, 7월 24일자에 해당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원재료로 입력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타기정 대책으로 입력했던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으로 2-3번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지 381-954-029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타계정 대체 조교를 안 했을 때는 이 잔액이 382-757-8741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에서 일반 전표를 만약에 넣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정답은 4번이 돼서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이 의제 매입세액을 정확히 넣어줘야지, 정확히 넣는다 하면은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문제입니다. 자, 9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외상매입금입니다. 자, 9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은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9월 말 잔액 363-014-0001입니다.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외상매입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 2-3번에 외상매입금을 넣은 문제가 2개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외상매입금 문제. 자, 7월달에 또 몰려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죠? 2개. 2-3번에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입력을 해야지 정확한 잔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는 2-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입력을 정확히 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자, 32번부터 35번까지는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해 줍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단기매매증권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기매매증권 잔액은 지금 얼마냐면은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1,400만원 여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까 그 손실난 금액 300만원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여기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4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단기대여금 순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단기대여금의 순장부 금액은 대선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물어봐도 1,000만원이고 그 다음 순장부 금액 물어보면은 990만원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장부 금액은 99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4-2번 자동계산에서 우리가 대손 설정해 있는 문제를 정확히 해야지 990만원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기말 제품 금액은 얼마인가? 자, 재고자산의 제품 금액입니다. 1,680만원입니다. 우리가 순수 판매했던 매출원가를 다 처리하면은 기말 재고액이 1,680만원 없습니다. 그래서 1,680만원이 되고요. 이 문제는 3-2번 자동계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1,680만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2월 이익잉여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미차분 이익잉여금, 즉 2월 이익잉여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355,109,431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게 이때까지 정확히 맞으면은 2번이 되고요. 금액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은 금사값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금사값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보장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다르게 나온다 하면은 그 근사값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원천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